안녕하세요. 내리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촬영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3D 영상을 보면서 환자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영상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컬 쪽인데요. 자, 스컬 AP라고 안 나오고 PA라고 나와 있죠. 일단 검사 부위가 디텍터면에 밀착이 돼야지 선현상이 만들어집니다. 확대가 덜 되겠죠. 근데 사실 임상에서는 이게 AP 상태에서 촬영을 하지만 실제는 좀 더 이 이마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PA로 촬영 시 좀 더 깨끗한 영상을 얻어내겠죠. 하지만 임상에서는 AP로 바로 촬영한다는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PA로 촬영하면 이마뼈가 디텍터에 밀착되기 때문에 자, 훨씬 선현상이 나타나지겠죠. 그 다음에 이 뒷머리뼈 옥시피탈 본을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밀착이 되겠죠. 그 각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도가 들어가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영상에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림자처럼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면 자세에서 발 쪽으로 30도를 입사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운스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타운스 영상이 이거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컬 PA, 스컬 라테랄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방금 3D 영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타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앞쪽에 있는 이마뼈나 이 페시얼본 같은 경우는 이 각도 차이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실제로 이렇게 뒷머리뼈가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겠죠. 이렇게 하면 자, 나타날 영상이 만들어지겠고요.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촬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이 기본이 돼서 투시 조이라든지 CT, MR 마찬가지죠. 해부학적 구조를 쉽게 이해를 못하면 어떤 검사든 촬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체스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렁은 이 흉곽 안에 있는데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비뼈가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 갈비뼈 안쪽에 이제 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갈비뼈 하나하나가 폐를 전부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스트 PA 촬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촬영하겠죠. 그래서 이게 견갑골, 즉 어깨뼈가 폐 쪽을 가리기 때문에 어깨를 앞으로 제끼겠죠. 최대한 밖으로 빠지게끔 해서 검사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갈비뼈 영상을 볼 때 이 전면 쪽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아서 이 갈비뼈에 골절 요물을 볼 때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갈비뼈의 영상을 보고자 할 때 RAO 또는 RPO 또는 RPO 또는 LAO 포지션 취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오른쪽 뒤쪽에 있는 갈비뼈의 음영을 보탭니다. 자, 갈비뼈를 볼 때도 마찬가지 PA 오블릭이나 AP 오블릭 취하는 것도 이 검사 부위가
디텍트면에 밀착되어서 좀 더 선한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검사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뒤쪽에 있는 갈비뼈를 볼 때는 자 영상을 이렇게 볼 때는 겹쳐 보이기 때문에 좀 여기를 좀 펴 보여야죠. 자 이렇게 몸을 해시키면 이 영상이 그대로 그림자기 때문에 그대로 영상에 맺힌다는 거죠. 예. 반대로 이 왼쪽은 이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영상 아니면 왼쪽 볼 때는 이렇게 보면 훨씬 펴 보이죠. 반대로 이 PA 오블릭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PA 오블릭 촬영할 때도 이번에는 만약 오른쪽을 봤다. 예.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에 갈비뼈를 보고 할 때는 되는 게 아니죠. 이 부위를 보기 위해서는 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RAO 포지션을 취하면 안 보이죠. 겹치죠. 그래서 RAO 포지션 취할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LAO 포지션을 취하면 오른쪽에 갈비뼈가 이렇게 펼쳐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왼쪽에 갈비뼈를 볼 때는 포지션을 이렇게 반대로 취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펼쳐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실제 엑셀의 영상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체스트 PA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자, 립 스터디 예, 갈비뼈를 볼 때 이렇게 오른쪽에 갈비뼈를 볼 때는 이 갈비뼈가 펼쳐 보이게 하기 위해서 RPO 또는 LAO 포지션 취해야지 이 갈비뼈의 음영이 훨씬 넓게 잘 보이겠죠. 반대쪽은 겹쳐 보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스토눔을 볼게요. 자 스토눔은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테라를 취해서 검사 시작하겠죠. 나테라 취해서 예,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오블릭을 볼 때는 이 스토눔이 필면에 또는 디텍트면에 당연히 밀착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공식 있죠. 스토눔은 무조건 오블릭은 RAO 예, 무조건 RAO 포지션 취하겠습니다. RAO의 반대는 LPO죠. 그래서 LPO를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 안에 겹쳐 보이게끔 해서 이 조사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 명암의 차이에 의해서 즉 대조도 차이에 의해서 심장 안에서 이 스토눔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눔을 디텍터에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RAO 예, 그러면 한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 안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전시켜야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돌리면 또 이렇게 측면상 반측면상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방을 보려면 한 35도 정도만 몸을 회전시키면 되겠죠. 예. 너무 적게 해도 스파인과 겹치고 많이 돌려도 반측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사이방하기 위해서는 한 35도 정도만 몸을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눔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심장 음영 안에 RAO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왼쪽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이 심장 안에 이렇게 스토눔을 묘사하게 됐다는 거죠. 나트랄 같은 경우는 원거리 촬영을 하고요. 이 오블릭 같은 경우는 자 근접 촬영하죠. 근접 촬영해서 뒤쪽에 있는 갈비뼈를 확대시켜서 좀 더 스토눔이 자세히 보일 수 있게끔 당연히 확대되면 흐려 보이기 때문에 후측에 있는 갈비뼈를 확대시키는 거죠. 자, 영상에서 본다면 RAO 포지션 취하면 스토듬이 보이죠? 사이로 스토듬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갈비뼈들을 확대시켜서 이제 흐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리 촬영을 하는 거죠. 다음 이제 복부 같은 경우는 어부전 같은 경우는요. 예. 이 갈비뼈 안쪽에 나타나는 음영이 폐이기 때문에 가로막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폐가 밑에까지 있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이 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뒤택대 상단을 이 겨드랑이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져지는 겨드랑이 여기죠. 예, 이 근육과 피부가 있기 때문에 요 위치를 뒤택대 상단과 일치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 부위가 그럼 한 이쯤까지 내려갔다는 소리죠. 예, 가로막은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KUB도 마찬가지죠. 예, KUB도 마찬가지. KUB도 가로막을 포함시키지 않고 퓨백 심피시스, 예, 이 두덩결합이 포함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예, 두덩결합이 포함되어서 이 가로막은 좀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예, 쪽에는 키드니, 유레터, 예, 브레드가 나올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촬영에서 유레터는 보이지 않겠죠. 키드니의 음영과 브레드의 음영은 일반 촬영에서도 음영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키드니 자체도 이 갈비뼈가 감싸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옆으로 보면 딱 이 이쯤이 있습니다. 스플린도 마찬가지고 스플린도 그 이쯤에 같이 들어있죠. 옆에 쪽에. 예, 그래서 이 스플린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트라우마를 강하게 받았을 때는 이 스플린이 깨진 경우 있고요. 아니면 니플렉처에 의해서 스플린이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브더멘 이렉트 또는 수파인 또는 KB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인 촬영에서 먼저 C 스파인, 서비컬 스파인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서비컬 스파인은 7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하면 이 아래턱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쪽으로 한 15도 정도 각도 주고 입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래턱을 피해서 7개의 C스파인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래서 15도 주면 영상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부의 각도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환자의 몸을 이용해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15도 주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돔토이드 프로세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를 취하게 되죠. 나타를 영상 취하는데 턱을 들지 않으면 이 아래턱의 각이 C스파인의 1, 2를 가리기 때문에 턱을 살짝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이 C스파인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살짝 들어주고 C7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깨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추간공을 관찰한 거죠. 추간공을 볼 때는 들린 쪽을 관찰합니다. 만약에 이 오른쪽에 추간공을 보고 싶다 싶으면 왼쪽으로 몸을 조금 확대시켜 갖고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구멍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들린 쪽이 보이는 거죠. RPO는 왼쪽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영상처럼 LPO 포지션을 취하면
이 반대 들린 쪽에 오른쪽에 추광공들을 관찰할 수 있고, 여기서 머리 쪽으로 한 10도에서 15도 입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추광공이 더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혹시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이 각도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피사체의 포지션에 의해서 영상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반대쪽에 추광공을 볼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들게 되면 또 관찰이 가능하겠죠. 관찰이 이렇게. 예. 그래서 한 45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돌리면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돌리면 안 되고. 예, 45도 정도 회전시키고 머리 쪽으로 15도 주면 이렇게 포리만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한 15도 정도 입사했을 때 AP 영상, 나탈 영상, 그다음에 RPO 포지션 씌었을 때 왼쪽에 있는 이런 추광공들이 잘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때도 머리 쪽으로 한 15도 정도 15도를 입사하면 이렇게 추광공들이 잘 열려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T 스파인, L 스파인인데요. 자, T 스파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자, 이렇게 해박자 자세에서 촬영을 하고, 이 척추 망곡이기 때문에 자, 무릎을 세워서 살짝 구부린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향 검사를 했을 때, 검사했을 때는 이 척추 사이 구멍, 추광공을 또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L스파인은. T스파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T스파인, L스파인 같은 경우는 라테랄 영상에서 추광공들도 잘 보입니다. L스파인도 라테랄에서 추광공이 잘 관찰되고, 특히나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든 오블릭에서 잘 보입니다. 그죠? 이거 알고 계시고, 관찰할 때 어떻게 포지션 취할 것인가. 자, 라테랄에서 추광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 상태에서 C스파인은 라테랄에서 추광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척추 사이 구멍. 자, 척추 사이 구멍을 보기 위해서는 T스파인, L스파인은 라테랄, C스파인은 오블릭에서 나타나죠. 자, 국가고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임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번 스파인, L스파인의 5번의 척추 사이 구멍을 보기 위해서는 오블릭 촬영해야 보입니다.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고시에서는 그냥 라테랄에서 척추 사이 구멍, 요추의 허리뼈에 척추 사이 구멍을 볼 수 있다가지 이렇게 뭐 5번의 척추 사이 구멍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이냐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일단은 C스파인은 오블릭, T스파인, L스파인은 라테랄에서 척추 사이 구멍을 관찰할 수 있다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스파인, AP, 라테랄, 척추 사이 구멍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L스파인, AP, 라테랄, 오블릭. 자, 라테랄에서도 이 추광공, 척추 사이 구멍들이 잘 보이죠. 그다음에 오블릭에서는 이렇게 5번에 척추 사이 구멍이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블릭에서 중요한 것은 스코티 도구 사인이 보인다는 거죠. 이 스코티 도구 사인을 관찰할 수 있는 자세는 L스파인에서 오블릭이죠. L스파인 오블릭에서 이 스코티 도구 사인을 보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평면상으로 보일 때는
우리 스코티 강아지 모양의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스카플라 숄더입니다. 예. 스카플라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스듬해 보입니다. 그래서 팔을 올려서 스카플라가 평면상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숄더 쪽은 팔을 안 긋죠. 이 그런에도 포사 볼 때는 이게 AP 촬영하지만 바깥쪽으로 살짝 몸을 해시켜야겠죠. 예. 그래서 살짝 해시켜야지 이 그레노이드 포사가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살짝 돌려야지 스카플라도 필름면에 또는 디텍터면에 수평을 이루고요. 그래서 그레노이드 포사 볼 때는 이렇게 몸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클라비크 볼 때는 이렇게 보고, 클라비크 액샤 같은 경우도 각도가 들어가겠죠. 이런 폐하고 겹치기 때문에 스카플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면 겹치지 않고 액션 영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스카플라도 보이지만 얘는 숄더 AP죠. 예, 숄더 AP고요. 그다음에 그레노이드 포사 같은 경우는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 그레노이드 포사를 분리시켜 보이기 위해서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몸을 회의시켜야지 이 그레노이드 포사가 분리돼서 열려 보이겠죠. 그다음에 스카플라 YB죠. 스카플라 YB도 AP 촬영하고 이렇게 나타날 영상 또는 이 YB 촬영할 때도 환자 포지션 어떻게 취할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플라 YB 같은 경우는 이렇게 Y자 보기 때문에 자, 몸을 이렇게 회전시켜야겠죠. 이렇게. 예. 자, 이만큼 돌았을 때 이게 YB가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갈비뼈하고 겹치지 않고요. 예. 분리되어서 이렇게 YB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는 헤버트 구조 좀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스카플라 YB의 엑스레이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Y뷰가 나타날 수 있게끔 3D 영상하고 같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펠비스 쪽인데요. 자, 펠비스 AP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 주면 인넷 아웃이 나오겠죠. 자, 인넷 아웃넷은 이 골반각 내로 선속이 입사를 하냐, 자, 빠져나가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선속이 들어갈 때는 아웃넷이죠. 예,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웃넷인데, 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영상이요. 그래서 아웃넷, 머리 쪽으로 각도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인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반 안으로 선속이 들어간다 해서 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넷이 되겠죠. 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엑스레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넷과 인넷의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예. 실제 3D로 만든 환자 자세 시야든 선속이 각도 들어가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간에 같은 영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35도, 45도를 환자가 들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액선에 각도 주고 촬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펠비스 AP 있고요. 자, 오블릭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자, 오블릭 같은 경우는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펠빅 오블릭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포지션을 어떻게 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RPO 자세에 취했을 때요. 자, 오른쪽에 립이 펼쳐 보인다 했죠. 오른쪽에 립이 펼쳐 보이고, 숄더 쪽에는 크리노이드 포사가 열려 보이고, 스파인은 L스파인 쪽은 RPO이기 때문에 스코티 도구 사인이 보이고, 그리고 C스파인 쪽은 RPO이기 때문에 왼쪽에 척추 사이 구멍이 관찰되고요.
필름 측에 되어져 있는 이런 관절 구도 보이고요. 자, 들린 쪽에 이게 폐쇄공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환자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환자를 포지션을 오버를 시켰을 때 어느 쪽이 관찰이 잘 되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일반 촬영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사선 촬영에서 촬영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